오늘은 기찬이 제인을 향한 집착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오성과 승우의 관계는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끝냈다고 스스로 다짐했으면서 왜 아직도 날 가두려 들어? 강재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황기찬은 차 안에서 핸들을 움켜쥔 채 무겁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인의 손목을 붙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광기와 불안이 교차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 옆에 다른 놈이 있는 게 미칠 만큼 싫어. 특히 김도윤, 그놈 옆에 서 있는 널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 제인은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서 이렇게 날 끌고 나왔어. 그게 사랑이야? 집착이지. 당신 이미 셀이랑 결혼했잖아. 당신 아내가 셀이야. 그런데도 날 붙잡겠다는 건 셀이한테도 죄, 나한테도 죄야. 그녀의 말은 서늘했고 기찬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술에 젖은 듯한 눈빛으로 셀이랑 결혼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였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제인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럼 당신 세리를 2번 배신하는 거네. 날 버리고 세리를 택했을 때 1번, 그리고 지금 세리 옆에 있으면서도 내게 미련을 남기는 지금 또 1번. 당신은 늘 그렇게 살았어. 책임도 사랑도 없이.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도망치듯 핸들을 세게 움켜쥐고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대답이었다. 제인은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김도윤은 여전히 불안에 시달렸다. 로비에서 제인과 함께 웃던 순간, 그리고 황기찬이 그 장면을 목격한 뒤 제인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제인이 돌아온 후 그는 다급히 다가가 물었다. 제인 씨, 괜찮습니까? 황기찬이랑 같이 나가는 거 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겁니까? 제인은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알아요. 아직도 저한테 미련을 못 버린 거겠죠.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물론 제인 씨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저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인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윤 씨,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는 이미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세리는 남편이 제인을 향해 다시 흔들린다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제인의 남편을 빼앗아 얻은 자리라는 걸.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다시 제인에게 향한다는 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기찬이 늦게 집에 들어오자 세리는 날카롭게 물었다. 또 강재인 만나고 온 거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야? 난 뭐야? 난 기찬 씨 아내잖아. 기찬은 둘러대듯 말했다. 잠깐 얘기했을 뿐이야. 괜한 오해하지 마. 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나 바보 아니야. 아직도 강재인 못 잊은 거 다 알아. 그래서 도윤 씨 옆에 있는 제인을 보면 그렇게 흔들리는 거잖아. 내가 강재인을 짓밟고 기찬 씨 옆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또 흔들리겠다는 거야? 기찬은 술잔을 들어올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인정처럼 들렸고 세리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이태호는 세리와 마주했다.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풀리지 않은 매듭이 여전히 얽혀 있었다. 태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세리야, 지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호는 기찬 씨 아들이야. 넌 그냥 옛날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태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피는 못 속여. 내가 뭐라 해도 지호는 내 아들이야.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세리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대답했다. 난 아이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 내 옆에 있었다면 가난에 찌들며 컸겠지. 기찬 씨 덕분에 지호는 남부럽지 않게 자랐어.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었어.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히 웃었다. 그건 내 핑계일 뿐이야. 넌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택한 거야. 하지만 기억해. 거짓은 오래 못 간다. 지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넌 평생 아이에게 원망받을 거다. 그날 밤 황지호는 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자신 이름이 오르내렸다. 세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제인한테 가지 마. 지호도 있잖아. 우리 가족은 지켜야지. 이어서 기찬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알아. 하지만 제인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려. 지호에겐 아빠로 남고 싶지만 그 여자 앞에선 그게 안 돼. 지호는 눈을 크게 뜨며 이불을 끌어안았다. 아빠의 말은 이해할 수 없었고 엄마의 눈물은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 의심은 작지만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속에 박혔다. 며칠 뒤 지호는 학교 앞에서 이태호와 마주쳤다. 태호는 그를 보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눈빛에는 지울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지호야, 잘 지내지?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서.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네, 그런데 아저씨, 저를 아는 분 같네요.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호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가 남 같지 않아서 그래. 내 눈을 보니 마음이 이상해진다. 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저 아저씨는 나만 보면 저런 눈빛을 보내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제이는 점점 지쳐갔다. 황기찬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세리의 질투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도윤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말했다. 제인 씨, 흔들리지 마세요. 황기찬은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 지금의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제인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속삭였다. 도윤 씨, 이제는 저도 제 선택을 해야겠죠. 무섭지만 당신을 믿고 싶어요. 그러나 황기찬은 점점 더 무너져갔다. 그는 제인을 잃는다는 생각에 시달렸고 지호마저 언젠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휘둘렸다. 세리는 남편의 흔들림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태호와의 과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태호는 차마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지호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침묵을 이어갔다. 황기찬은 점점 더 극단적인 불안에 휩싸였다. 낮에는 회사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술잔 앞에서 흔들리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제인의 얼굴, 도윤과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은호와 함께 웃던 기억이 뒤섞이며 미쳐버릴 것 같았다. 세리가 다가와 잔을 치우려 하자 그는 날카롭게 손을 뿌리쳤다. 건드리지 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 세리는 그 모습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모든 걸 걸고 지켜온 남자가 이제 자신보다 전 아내의 그림자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세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강재인을 밀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또 내 자리를 뺏기라는 거야? 강재인, 넌 대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 무렵 강재인은 도윤과 함께 잠시 산책을 하며 숨을 돌리고 있었다. 제인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인 씨, 요즘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혼자 다 끌어안지 마세요. 제인은 억눌린 감정을 꺼내듯 고백했다. 도윤 씨, 무서워요. 기찬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흔들려요. 은호를 잃은 뒤 그 사람이 무너져가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그 상처가 나한테로 향하는 게 느껴져요. 그걸 알면서도 차갑게 밀어내려니 내가 나쁜 사람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제인 씨, 그건 미련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당신이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끝내야 할 때 끝내야 합니다. 제가 곁에 있잖아요. 제인은 그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 행사 자리에서 제인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본 황기찬의 시선은 서늘했다. 그는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장면을 본 몇몇 직원들은 눈치를 살폈고 그 소문은 곧 강세리의 귀에도 들어갔다. 세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기찬에게 따졌다. 회사에서도 강재인한테 그렇게 흔들려. 사람들 다 쳐다봤대. 당신이 나한테 어떤 수모를 안기는지 알아. 기찬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세리는 문 앞에서 울부짖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길 지켜왔는데 당신마저 날 배신할 거야? 강세리는 점점 불안정해졌다. 그녀는 지호에게 집착하며 더욱 세게 껴안았다. 지호야, 넌 엄마만 믿으면 돼. 세상에서 엄마가 널 제일 사랑해. 하지만 지호는 엄마의 과잉된 애정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전 이태호와 마주쳤을 때의 이상한 기분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왜 나만 보면 그렇게 따뜻하게 웃으시는 거지? 난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날 저녁 지호는 부모의 대화를 또 듣게 되었다. 세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당신 조심해. 지호가 눈치채면 끝장이야. 기찬은 낮게 대꾸했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난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아이도 날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 세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기찬의 그 확신조차 두려웠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태호는 지호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매번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는 멀리서 지호가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빛을 떨궜다. 아들아, 내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는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날 내가 날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렵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도윤은 제인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그는 회사 회의실에서 잠시 마주친 제인에게 말했다. 제인 씨, 오늘 저녁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도윤은 말했다. 저는 제인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황기찬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인 씨의 마음이에요. 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도윤 씨, 무섭지만 이제는 저도 제 길을 가야겠죠.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카페 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바로 황기찬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피가 서린 듯한 분노가 번졌다. 그날 밤 기찬은 제인을 찾아갔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제인아, 제발 돌아와줘. 세리랑 산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내 진짜 마음은 언제나 너였어. 제인은 단호히 대꾸했다. 그 말 세리 앞에서 해. 넌 이미 날 버렸어. 그리고 세리를 선택했어. 그게 끝이야. 기찬은 절규하듯 말했다. 난 은호를 잃었어. 그리고 너까지 잃으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제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다. 은호를 잃은 건 불행이지만 그걸 핑계 삼아날 가두려 하지 마. 내가 잃은 건 아이지만 내가 잃은 건 인생이야. 더는 흔들리지 않아. 기찬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품고 있는 집착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처럼 커지고 있었다. 황지호는 점점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최근 부모의 싸움, 그리고 태호와의 짧은 대화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늘 황기찬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모든 것이 뒤틀려 보였다. 엄마의 눈빛은 불안했고 아빠의 태도는 흔들렸다. 무엇보다 태호의 시선이 잊히지 않았다. 지호는 밤마다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지? 그런 의심은 일상에서도 계속 자라났다. 지호는 학교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멍해졌다. 담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불렀지만 그는 억지 미소로 대답했다.
집에 돌아가면 세리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호야, 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야.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그러나 지호는 그 과도한 다정함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엄마가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했다. 한편 황기찬은 제인을 향한 집착을 점점 더 숨기지 못했다. 그는 도윤과 제인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도윤을 따로 불러 세웠다. 김도윤, 내가 뭔데 제인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내 자리가 거기라고 착각하지 마라. 도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황기찬 씨, 사랑은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인 씨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황기찬 씨가 아니라 저입니다. 기찬은 치를 떨며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차마 때리진 못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너 끝까지 날 자극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잖아. 도윤은 차갑게 대꾸했다. 네, 잘 압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인 씨 마음만큼은 절대 못 가지실 겁니다. 그 대화를 멀리서 듣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재인이었다. 그녀는 두 남자의 팽팽한 대립에 가슴이 조여왔다.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러나 도윤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에 작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날 밤 세리는 술에 취해 들어온 기찬을 맞았다. 그녀는 흔들리는 남편의 눈빛을 보며 점점 두려움이 커졌다. 기찬 씨, 제발 정신 차려. 나한테 와줘. 내가 어떤 짓까지 해서 당신 옆을 지켰는지 알잖아. 그런데도 아직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고. 기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리는 울면서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다. 제인한테 흔들리면 난 무너져. 당신까지 잃으면 난 끝이야. 하지만 기찬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잃은 게 얼마나 큰지 넌 몰라. 세리는 그 순간 확신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이태호는 갈등 끝에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지호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아이는 언젠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제인을 먼저 찾아갔다. 제인 씨,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호가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 아이가 더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제인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지호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알게 되면 아이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태호는 눈빛을 굳히며 말했다. 제인 씨, 아버지로서 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그때 강세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입 다물어. 내가 무슨 권리로 지호 앞에서 아버지 행세를 해? 지호는 기찬 씨 아들이야. 넌 그냥 옛날 사람일 뿐이야. 태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맞섰다. 세리야, 내가 엄마라면 아이에게 떳떳해야지. 지호를 지키겠다면서 거짓으로 키우는 내가 진짜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야. 세리는 얼굴이 굳었지만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날 저녁 지호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모든 내용을 다 들은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진실, 숨긴다는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다. 지호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야? 아빠가 정말 내 아빠가 아닌 건가? 제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윤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도윤 씨, 무섭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도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무너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알고 있었다.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황지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부모의 대화, 태호와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들은 수많은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여전히 황기찬을 아버지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점점 자라났다. 아빠가 정말 내 아빠가 맞는 걸까? 엄마는 왜 자꾸 눈을 피하지?
태호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거지? 그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대답 없는 질문은 가슴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재인은 도윤에게 의지하고 있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어느 날 도윤이 진지하게 물었다. 재인 씨, 만약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호가 태호 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무너질 거예요. 아빠라고 믿어온 사람도 잃고 엄마가 한 거짓말도 알게 되면 세상 모든 어른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도윤 씨, 제발 그 아이만은 지켜줘야 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재인 씨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다. 어느 날 황기찬은 태호와 지호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지호가 묻고 있었다. 아저씨, 왜 저를 그렇게 아는 것처럼 대해요? 저를 잘 아세요? 태호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냥 남 같지 않아서 그래. 그 순간 기찬은 폭발했다. 그는 태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앞에서 그런 눈빛을 보내. 지호는 내 아들이야. 태호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아들이라고. 넌 진실을 알잖아. 지호는 내 아들이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피는 못 속여. 순간 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세리가 황급히 달려와 지호를 끌어안으며 외쳤다. 지호야, 들을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야. 넌 아빠 아들이 맞아. 그러나 지호는 엄마의 말조차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이 뒤엉켰다. 제이는 울며 지호에게 다가갔다. 지호야, 지금은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지호는 눈물을 터뜨리며 뛰쳐나갔다. 아무도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잖아. 다들 날 속였잖아.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세리는 울부짖으며 태호를 몰아세웠다. 왜 지금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치려 드는 거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아이니까. 내가 외면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황기찬은 치를 떨며 소리쳤다.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난 지호를 내 손으로 키웠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온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난 누구 아들이라는 거야? 왜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지호는 집을 나섰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길을 걷다가 문득 제인과 마주쳤다. 제인은 아이를 껴안으려 했지만 지호는 뿌리쳤다. 이모 아니,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나한테 왜 거짓말만 한 거예요? 제인은 무너지는 듯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호야, 미안하다. 아무 잘못 없는 널 지키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겠지.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달려가 버렸다. 제인은 울며 도윤에게 털어놓았다. 아이에게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이가 이 고통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황기찬은 술에 취해 집을 나와 혼잣말을 했다. 다 날 떠나도 지호만은 내 아들이다. 난 끝까지 그렇게 만들 거야. 그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잠식되어 있었다. 세리는 방 안에서 떨며 중얼거렸다.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태호는 멀리서 지호를 지켜보며 결심했다. 두려워도 말하겠다. 내가 날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넌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강재인은 도윤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내듯 말했다. 이 집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난 다시 서야 해요. 지호를 위해서라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동시에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드러나는 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 진실이 모든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이제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강승우는 꽃다발을 들고 정호성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초대한 건 직장 상사인 정호성이었지만 사실은 정윤이가 권한 덕분이었습니다. 승우도 집밥 한 번은 먹여야지. 내가 차릴 테니 불러. 그 말에 정호성이 승우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정윤이가 환하게 맞았습니다. 승우 왔구나. 들어와라. 밥 다 차려놨다. 승우는 꽃다발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탁에는 윤희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머뭇거리다 첫 술을 뜨고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정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더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먹고 싶었던 게 있으면 말해. 옆에서는 보람이가 반찬을 집어 삼촌에게 건넸습니다. 삼촌, 이거 드세요. 김도윤은 웃으며 받아들고 윤희 쪽으로도 반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승우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경 낯설지만 따뜻하다. 식사가 끝난 뒤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꽃다발을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정호성은 옆에서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절규했습니다. 승우야, 넌 내 아들인데. 승우는 정윤이 집에 자주 초대받으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사 후 윤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 그는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속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호성이었는데 사진 속 눈빛과 표정은 거울을 보는 듯 승우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승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닮았지? 그때 마침 정호성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진 오래됐지? 그냥 옛날 사진이다. 별거 아냐?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랑 내가 왜 이렇게 닮았을까? 며칠 뒤 집에서는 최자영과 미란의 갈등이 격렬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최자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승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30년을 키웠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인 척하려 해. 미란도 참지 못하고 맞섰습니다.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아들을 왜 고모라고 부르게 만들었어? 피는 못 속여.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돼. 거실로 들어온 승우는 두 여인의 싸움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모, 엄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알아야 하는데요? 자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결국 입을 뗐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바로 정호성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승우는 숨이 막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미라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언니, 제발 입 다물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흘러나왔고 승우는 두 눈이 커져 오성을 향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호성은 더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내 아빠다. 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라고요? 왜 이제 와서요? 왜 나만 몰랐냐고요? 정호성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날 아저씨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겁이 났다. 널 잃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미안하다, 승우야. 승우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오성이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 자신을 챙겨주던 따뜻한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저씨를 싫어한 적은 없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사실 존경했어요. 근데 아빠라니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호성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다. 시간 걸려도 돼. 다만 내 앞에서 아저씨가 아닌 아빠로 있고 싶다. 승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당장은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해 볼게요. 그 말에 정호성의 눈에서는 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미라는 흐느끼며 얼굴을 감췄고 최자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이었지만 최소한 승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마지막으로 정호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밥 같이 먹는 거 그거부터 다시 해볼까요? 가족처럼. 정호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원하던 단어가 드디어 그의 귀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승우야. 맛부터. 밥 같이 먹으면서 시작하자. 그날 밤 한식탁을 함께한 이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 한 조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다시 가족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